전번 시간에는 성공적 트레이더의 긍정적 심리 행동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죠. 이번에는 부정적 심리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부정적 심리 1강, 2강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 자, 트레이딩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균형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정서적인 안정이죠. 그 다음에 이 균형감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절제력 같은 거요. 인내 이런 거죠. 자, 편안하고 긍정적 마음이 없으면 트레이딩을 어렵게 만들고 효율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이기적인 탐욕, 그 다음에 상실, 자, 손실을 좀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실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탐욕이란 인간의 욕구나 욕망 등 삶의 근원적인 본능이며 인간의 실존적 감정이며 욕구이며 또 과도한 욕심으로 대상에 대한 강한 이기적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선 트레이드에서 보면요, 탐욕이란 것을 우리가 재해석을 한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트레이딩의 실력이 없으면서 과도하게 뭔가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해선 트레이딩은요, 자신의 그 실력만큼 손익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자, 인간의 욕구는 정신적 공허, 공백과 같이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요구하죠. 필요로 한다. 우리 거래에서 자, 탐욕의 환상에 집중되어 있으면 객관적인, 시장은 객관적이라 했죠. 객관적인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방해받기도 하고 모든 기대 수익의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욕심이 나서 시장에 대응할 때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진입하며 이로 인해 또한 성급한 의사결정, 미실현된 가상적 기대 수익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오늘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하느니 어떤 기대 수익이 있죠. 그것은 현재 미실현된 수익이야.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반대적으로 제가 좀 이 장은 오늘은 좀 장도 그렇고 제가 수익 올리기가 좀 어렵구나 하면서 제가 매매를 했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그 쉬운 장은 아니었지만은 변동장이 일어나면서 변동장에 대응해서 많은 수익을 올린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그럴 때 이 차트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이 기대 수익, 내가 손실이 계속 난다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족감을 찾아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워야 돼.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탐욕이라는 것은 또 무원칙, 그 다음에 무전략적인 것, 그 무전략적인 어떤 기획이 없고 시나리오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동매매, 우발적 거래와 과신에 대한 거래. 이 과신에 대한 거래는요, 자만심에 대한 건데 반대로 자만심에 대한 거래, 수익 기회가 왔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착과 충동적인 거래, 그리고 분노와 복수적인 거래라는 거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데 자기 의사와가 반하게 손실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난다든가 하느니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파괴 본능이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분노 진입이라 분노 매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복수, 뭔가 시장을 적대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복수적인 거래.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이 전략이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결과는 참담한 거죠. 자, 이에 대한 상기와 같은 해결 방안은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고 욕심에 대한 마음을 비워야 하며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모든 매매를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전략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트를 잘 알아야 돼. 차트를 알고 그다음에 제가 그 반복 차트 훈련을 상하게 그 아주 절대성,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그 트레이딩하면서 심리 부분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훈련을 하면서 트레이딩의 어떠한 전략적인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의 전략이란 무엇인가 이게 전번 강의에서 4강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래 전략과 행동 방침, 행동 전략이죠. 방침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이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요, 시장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데 이 헌신은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하자 보면 인내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유비무환이죠. 그리고 탐욕적인 충동이 아닌 이성적인 자세로 시장을 바라볼 때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희망. 희망은요, 나쁜 상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희망은 삶을 지탱해주는 힘으로 작용하지만 반대로 트레이딩에서의 희망은 상황이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자, 지금이 이 희망이라는 것이 어떠하니 기대 수익에 대한 희망도 있겠죠. 그러나 트레이딩 도중에 발생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손실 중이야. 그런데 이게 청산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이게 반등하리라는, 예를 들어서 매수했을 때 방향성이 매도로 갔을 때 기대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트레이딩 하면서 손실 나는 과정 속에서 기도 안 한 사람이 없지요. 이것은 뭐 하느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만약에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기도할 것이고 자기 믿는 종교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려운 일에 당하면은 이렇게 트레이딩 과정에서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냐? 어떠한 자기 손실이 앞으로 내가 손실을 본다면 앞으로 내가 당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기도도 이게 희망이라고 볼 수 있죠. 손실을 복구하겠다는 비현실적 기대는 잘못된 거래에서 반전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갖기 쉬우며 또 손실에 대한 복구, 본전 심리가 발동해서 거래의 손실만 증가시킨다. 그러면서 청산을 안 해. 수익 날 때는 빨리 그 수익 확보 심리에 의해서 청산을 하고 손실 나면 질질 끌어.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은 우리 트레이더로서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차트에서 이미 이것은 청산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라는 이야기 있지요. 그럴 때는 얼른 청산하고 그 다음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실이 계속 누적돼 버리면은 그 다음에 재기불능하느니 그러니 좌절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잘못된 거래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좌절이나 고통을 피하려고 잘못된 희망적 낙관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손절매의 기회를, 청산의 기회, 손절매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손실은 증가하고 결국 자포자기의 상태, 즉 자기 파괴적 어떠한 행동에 빠질 수가 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 파괴적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보다 유리하게 또 완벽하게 진입하려고 주문 체계를 미루는 것, 조금이 유리한 입장에서 진입하려 하는 것. 또한 청산할 때 보다 손실을 덜 보려고 하다가 손절매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장의 추세를 무시하는 것과 반전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그 다음에 본전을 회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등은 많은 경우, 이게 중요하죠. 이런 상기와 같은 이런 내용들은 많은 경우 시장에 대한 지나친 희망이나 환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있는 그대로, 차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대적 대응을 한다는 거, 이성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가 차트를 부단히 알아야 돼요. 제가 차트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뭘 보고 합니까? 차트를 보고 하죠. 그러면 차트에 대해서 섬세하고 광범위하게 또 숲과 나무와 가지와 잎새를 보느니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비무환이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 이러한 상기 내용의 희망은 시장은 절대적으로 이런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의 결과로 주관적인 사고로 그랬죠. 시장은 객관적이야. 근데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의 결과로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시장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이 아무리 고수라도 트레이딩에 변질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 트레이더는 자기의 어떤 트레이딩이 정상적인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항시 점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만약에 내가 약간의 변질이 왔다면 그걸 수정하는 그런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훈련하는 방법도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아도 이 훈련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 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뿐 이해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불안과 두려움. 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흔들리는 불안정한 마음이고 실존적 감정이다. 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감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된 고통과 그 고통을 저장한 기억에서 비롯되는데, 두려움은 손실과 실수라는 부정적 경험의 기억으로 감정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강도의 불안과 두려움은 공포나 마비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마비가 마음의 동결 상태가 되겠죠. 아예 손이 떨려서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몇 번의 큰 손실 보면요, 그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매는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마비를 일으키죠. 이게 마음의 동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손실, 그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예전에 과거의 손실 본 것이 그게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데 이것은 기억에 떠오르는 연속적으로 떠오르는 작용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내부에 자리 잡고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의 인식 능력, 예측 능력 등 시장의 움직임과 흐름에 대한 인지 범위를 제한하고 심리적으로 마비되어 시장에서 진입의 망설임과 그 다음에 청산의 서두름, 조기청산이죠. 그래서 수익을 감소하고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이 한다. 이에 대한 대비처 방안은 직접 몸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수용하는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런 경우를 겪었거든요. 그럴 때는 잠시 제가 트레이딩을 쉽니다. 이틀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그러면서요, 내가 좀 다기약을 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한 계약으로 다시 칩니다. 한 계약으로. 게임을 적게 해. 한 계약으로 하면서 내 자신을 눌러요. 그것을 내가 복구하겠다, 손실을 복구하겠다 그런 마음보다 내가 그 손실은 언제든지 내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 나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한 계약으로 트레이딩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좀 몇 달 그런 적은 있지만은 차트 훈련은 하루도 빠져본 적이 없어. 차트 훈련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났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손실이 날수록 시장이 더 접근을 해야 돼. 약간이 이틀이나 이렇게 공백을 딱 두고 나서 약간 마음이 안정되면 한 계약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약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훈련은 계속하면서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누구는 제가 말 들어 1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그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10년 이상이죠. 매일 차트 훈련과 실시간 상하이 차트 백신 패턴 훈련을 계속해 왔잖아요.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손실이 났을 때는 금방 알아요.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손실 원인에 대한 것을 제가 매매를 중단하고 차트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 원인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것을 제가 녹화 훈련을 계속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을 통해 연구, 관찰. 자, 지속적인 연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다계약을 써야 되는 훈련 같은 거. 이런 지점에서는 다계약을 써도 되겠구나는 이런 것이 연구와 관찰은 하나가 되겠죠. 또 시장에 대한 해석 능력을 배양하고 해석 능력에 것은 주로 저희들은 상중하를 연결시켜 보기 때문에 시간 프레임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죠. 방향성 첫째. 트레이딩 전략에 나오죠. 첫째가 방향성이거든.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이해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보세요. 이 불안하고 두려움, 망설임 이런 것들은 차트를 통해서 공부, 훈련하고 하면 이게 불안, 두려움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 시장은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위협적이고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시장은 절대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조급함도 주지 않고 성급함도 망설임도 주지 않고 시장은 객관적이라 했죠. 시장을 대하는 주관적인 내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깨닫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그걸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돼. 연습.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주의와 집중을 가로막고 인식을 차단하는 자신 내부의 요인, 그게 두려움이죠. 망설임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부터 자신을 이완시키는 정신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 훈련이라는 것은 심적인 것인데 제가 차트 기술의 핵심 패턴, 상하이 차트 등등 실시간 움직이는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핵심 패턴을 반복 훈련하면서 심리적인 훈련까지 같이 하고 레버리지 훈련까지 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요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차트를 선택해서 가는 방법, 불안과 두려움, 망설임, 성급함 이런 것들은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손실 났으면은 한계하고 꾸준하게 해서 잔타로 수익을 내다 보면 점점 그 수익이 쌓이면요 자신감도 쌓이게 돼. 그때 다시 5계약, 10계약 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신뢰하고 이런 것은 자기가 자신을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기지. 그리고 내가 올바른 차트를 선택해서 그 거래 기법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야 자신 안의 두려움의 공간은 축소될 것이다. 자, 두려움에 대한 극복은 탐욕의 극복과 함께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시발점이며 중요한 심리적 요소임을 자각하고 바로 불안과 두려움을 초월하는 것이 성공에 보장하는 길이며 탐욕과 희망은 환상적이고 비현실적 길에서 비롯되는 트레이드의 부정적인 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는 현실 시장에서 이성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망치는 주범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면 그 뒤에는 기대 이상의 평온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겪지만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또 트레이딩 과정에서 또 심리적으로 또 겪게 돼 있어. 그걸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통과를 해야 돼.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요 부정적인 심리에 대해서 1강을 했습니다만은 이어서 2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